수빈 씨, 자네가 내 아내를 계모라고 모욕 줬다는 게 사실인가? 회장님, 지금은 그것 따지실 때가 아니에요. 회사가 위험하다고요. 당장 중지해야 해요. 재벌가의 차가운 현실과 멸시 섞인 경고 앞에서 수빈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가진 자들의 위선과 보이지 않는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죠. 박진석 회장도 처음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음모와 추악한 진실의 꼬투리를 그녀가 잡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수빈은 성재의 아픔을 온전히 보듬어 줄 수 있게 될까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합니다. 수빈 씨, 성재가 정말로 모든 걸 잃길 바래요? 이수빈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말들이 며칠 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사랑은요.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성희는 수빈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는데 그 시선에는 연민인 척 위장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수빈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받아냈습니다. 수빈 씨가 성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옳은 결정을 해줘야죠. 성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첫 번째 결혼도 그분이 끝내셨어요. 혼인신고까지 했는데도 수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성희는 그런 수빈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아시겠어요? 이 만남 우리 업계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절대로 당신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성재가 당신을 위해 길바닥에 나앉은 꼴을 기어이 보고 싶다면 말리진 않겠어요. 수빈은 한참을 말없이 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재벌가의 현실, 신분의 차이, 이미 한번 실패한 성재의 결혼. 그 모든 것이 수빈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희의 말은 잔인했지만 어딘가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엄마 입장에선 수빈 씨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면 우리 성재가 덜 힘들 거니까. 내 말 알아들었죠? 수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의미였어요. 성희는 그 고개 끄덕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명한 판단 기대할게요. 그 말만 남기고 성희는 먼저 길을 나섰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성재 오빠가 떠올랐어요. 4살 때 친엄마에게 버림받고 새엄마라는 사람에게도 단 한 번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그 사람. 수빈은 지금 당장 그의 곁을 떠나야 할 이유보다 그의 곁에 있어야 할 이유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빈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길을 나섰을 때 바깥 공기는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코트깃을 여미며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앞서 나갔던 성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공터 앞 주차장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수빈이 가까이 있는 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운명은 참 이상합니다. 수빈은 괜히 마주치기 싫어 발걸음을 멈추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어요. 일부러 엿들으려 한 건 아니었어도 성희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라인에 들어갈 충격 흡수 프레임 부품 말이에요. 성희의 말투는 차분하면서 단호했어요.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니 임시 방편으로 C등급 자재를 먼저 투입한 거 맞죠? 최종 검수 보고서는 문제없음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수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사 일이겠거니 복잡한 내부 사정이겠거니 생각하며 흘려들었어요. 성희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출시 기한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이번 프로젝트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잖아요. 제대로 된 부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성희는 짧게 통화를 마무리하고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차량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검은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수빈은 방금 들은 내용을 곱씹어 보았지만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되는 건 없었습니다. 뭐지? 검수 보고서? 잠시 고성희가 회사 일에도 관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나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건 회사 일이 아니라 성재였습니다. 문득 그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어요. 아까 성희에게 들은 말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고 그 복잡함을 달래줄 수 있는 건 오직 성재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비는 핸드폰을 꺼내 성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나 지금 회사 쪽으로 갈게. 그래, 기다릴게. 그 짧은 3글자만으로도 수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성재의 회사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성재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들떠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오빠,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너한테 할 말 있었어. 성재는 수빈의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허락받았어. 허락이라니? 우리 사귀는 거. 연애 교제. 수빈은 그 말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성희에게서 들었던 협박 같은 말들이 떠올랐기에 그 소식이 더욱 믿기지 않았어요. 성재는 수빈의 놀란 표정을 귀여워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결혼까지 허락하신 건 아니야. 아직은 그냥 연애. 근데 아버지가 직접 허락하신 거야. 회사나 집안에 누가 되지만 않으면 된대. 수빈은 기뻐해야 할 순간이라는 걸 알았어도 마음 한구석에 드리운 그늘이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성희의 차가운 눈빛, 옳은 결정을 해줘야죠라던 그 말은 수빈의 표정에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성재는 그런 수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기쁘지 않아? 아니, 기뻐. 정말 기뻐. 성재는 그 미소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그리고 있잖아. 너 기억나? 지난번에 네가 의견 줬던 거. 의견. 20대 젊은 층 고기능성 신발. 수빈이 너가 신발 매장에서 일할 때 아이디어 줬잖아. 그거 신규 라인으로 공식 출시하기로 했어. 수빈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성재의 부탁으로 매장에서 몇 달간 일하면서 이것저것 의견을 냈던 일이요. 젊은 층을 공략하려면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이 세련되어야 한다고.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나면서도 가벼운 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진짜. 그게 정식 출시돼. 응. 다 수빈이 덕이야. 오빠, 축하해. 수빈은 성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싶었어요. 성재는 수빈의 손을 맞잡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너 오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성희를 만났다는 말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결국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빠 보고 싶었어. 뭐가 됐든 나한테 말해. 알았지? 수빈은 그의 품에서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자신도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박진석 회장의 침실은 은은한 조명 아래 고요했습니다. 진석은 침대 헤드에 기대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성희는 화장대 앞에서 스킨케어를 마무리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고 있었어요. 여보. 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석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사실 내가 오늘 그 아가씨를 만났거든요. 성재가 사귄다는. 만났어. 왜? 성재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어떤 애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성희는 화장대 의자를 돌려 진석을 마주 보며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에는 계산된 무게가 실려 있었죠. 진석은 아내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색을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던가? 맹랑한 데가 있더라고요. 너튜버래요. 유튜브로 돈 번다는. 여보 근데요. 내가 성재 걱정돼서 좋게 얘기했는데 그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 했는데? 저한테 성재 오빠 진짜 엄마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계모라고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참.
아마 성재한테 들었을 텐데, 여보, 나 너무 속상해요. 진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성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겉으로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면서요.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무 말도 못했죠. 틀린 말은 아니니까. 자신의 아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수빈을 무시했는지는 모른 채 그저 진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린 여자애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니 그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기분이었어요. 성희는 그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난 괜찮아요. 그냥 여보한테 미리 말해두는 거예요. 그 애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됐어. 신경 쓰지 마. 진석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군. 성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 줄까요? 줘. 따끔하게 연을 끊어줘야겠어. 그렇게 고성희가 수빈의 번호를 진석에게 건네는 순간 그녀의 입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 미소를 진석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빈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성재와 헤어진 뒤로도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성희의 차가운 눈빛이 따라다녔어요. 수빈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찍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빈은 별 생각 없이 그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수빈 씨? 네, 그런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박성재 아버지요. 수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진석은 짧고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간 되면 회사로 와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수빈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오후 2시. 비서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로비에서 기다려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수빈은 한참 동안 검은 화면이 된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성재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하다니. 분명 어제 성재가 허락받았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수빈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어요. 설마 허락을 취소하시려는 건가? 아니면 뭔가 조건을 다시려는 건가? 수빈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성재에게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건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빈은 옷장을 열어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을 골랐어요. 검정 슬랙스에 깔끔한 화이트 블라우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수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성희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박 회장님은 절대 성재를 포기 안 하세요. 그 말이 지금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닥친 것 같았습니다. 위압적인 높이의 유리 건물이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는데 수빈은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는데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빈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던진 시선 하나가 그들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새로 출시된 신제품들이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수빈에게도 아주 약간의 지분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 성재 오빠의 걸작들 아니겠어요? 수빈은 덩달아 내심 기분이 좋아 그 전시대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 전시된 신발들 중 한 켤레가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20대 젊은 층, 고기능성 신발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박성재의 신규 라인이었습니다. 수빈은 호기심에 그 신발을 가까이서 살펴보았어요. 예전에 매장에서 일할 때 수없이 봐왔던 슈올즈의 제품들과 비교하며 세부 사항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디자인은 세련되었고 전체적인 완성도도 나쁘지 않아 보였죠.
내가 만든 것이냥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려 할 때였어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원래 이렇게 됐었나? 안 그럴 텐데? 밑창과 본체의 마감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슈올츠의 제품들은 본래 그 부분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처리되어 있었는데 이 신발은 미세하게 틈이 보였습니다. 젊은 층이라 원래 이렇게 만드셨나? 한참을 살펴보다 수빈은 성재의 능력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에 회장실로 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카페 앞에서 들었던 성희의 통화 내용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충격 흡수 프레임 부품. CG등급 자재를 먼저 투입한 거 맞죠? 검수 보고서는 문제없음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신발의 접합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슈올츠 제품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미세한 들뜸과 불균일한 접착 상태. 매장에서 몇 달간 일하며 수백 켤레의 신발을 만져봤던 수빈이었기에 그 차이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이게 그 얘기였다고? 수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그저 흘려들었던 통화 내용이 이제야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어요. 성희가 성재의 신제품의 불량 자재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것. 만약 이 제품이 시장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 성재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우진의 회사 본격 입성을 위한 초석이란 걸 수빈은 몰랐겠죠. 우진의 간이식에 이은 두 번째 과정. 그것을 고성희는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수빈 씨 맞으신가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수빈은 몸을 돌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비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빈은 품에 소중하게 감싸 쥔 신발 박스를 마치 자신의 목숨 줄인 양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고 했던가요? 수빈은 지금 그 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수빈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넓은 집무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박진석 회장은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수빈이 들어오는 기척에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앉아요. 짧고 건조한 한마디였어요. 수빈은 조용히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손에 들고 있던 신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석은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펜을 놀리고 있었는데 그 침묵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수빈은 알아차렸어요. 상대를 긴장시키고 주눅 들게 만드는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진석이 서류를 내려놓고 수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수빈 씨라고 했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우리 성재가 이혼 경력 있고 나이 9살 많고 슈올츠 그룹 상속자라는 거 다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재 결혼 상대는 내가 결정한다는 것도 알겠군. 수빈은 짧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성재 오빠한테 들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도 회장님께서 끝내셨다고요. 진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이 어린 여자가 자신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것이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그래, 내가 끝냈어. 혼인신고까지 했는데도 그룹 상속자는 개인의 결혼이 아니라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집안하고 혼사를 해야 하니까. 진석은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손을 깍지 끼며 수빈을 들여다보았고 눈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근데 수빈 씨는 뭐 해요? 너튜버 뭐라던데? 너튜버요. 시니어 패션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패션. 그래서 돈이 안 되나 봐요? 슈올츠 그룹 장남한테 붙을 정도로? 수빈의 눈에 순간 불꽃이 일었지만 그녀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성재 오빠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진석은 서류 사이에서 뭔가를 꺼내 책상 위에 툭 던졌어요. 수빈에 대한 신상조사 보고서였습니다. 24세,
대학 중퇴, 가족은 부모님과 형제들, 유튜브 수익 월 얼마. 솔직히 성재한테 딱히 도움이 될 게 없어 보이는데 수빈은 그 보고서를 흘끗 보고는 다시 진석의 눈을 마주했어요. 사랑하는데 조건이 필요한가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런 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야. 수빈 씨,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얼마면 되죠? 수빈은 그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른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뭐지? 신제품 출시 일정 확정되셨어요? 20대 젊은 층 타겟 고기능성 라인이요. 진석의 표정이 순간 의아해졌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왜? 그거 출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진석은 수빈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회장님, 그 신제품 출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석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 어린 여자가 뭔데 건방지게 회사 일에 간섭하려 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겠죠. 아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내가 널 왜 불렀는지 알아? 알아요. 성재 오빠랑 헤어지라고 하시려고 부르셨잖아요. 그래. 근데 갑자기 신제품 출시는 왜 안 되냐는 거야? 지금 나한테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수빈은 고개를 저으며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신발을 들어 올렸어요. 진석은 그제야 수빈이 뭔가를 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뭐야? 로비에 전시된 신제품이요. 20대 젊은 층 고기능성 라인. 그걸 왜 가져온 거야? 수빈은 대답 대신 책상 위를 둘러보았어요. 서류 사이에 커터칼이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진석은 순간 당황하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그만두지 못해. 수빈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발의 밑창 부분에 커터칼을 갖다 댔어요. 그리고 힘을 주어 칼날을 밀어넣고 그어버렸습니다. 짝. 슈올즈의 최고급 접착제라면 쉽게 베어지지 않아야 했는데 칼날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밑창과 본체 사이를 파고들었어요. 진석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수빈은 커터칼로 그은 부분을 손으로 잡고 힘껏 잡아당겼어요. 밑창이 본체에서 찢어지듯 분리되면서 그 안에 있던 충격 흡수 프레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고밀도 폼이 아닌 스펀지처럼 푸석푸석한 저급 소재가 들어 있었어요. 슈올즈는 최고 품질만 만드는 회사잖아요. 수빈은 찢어진 신발을 진석의 책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 명예인가요? 이게 회장님이 평생 쌓아올린 브랜드 가치예요. 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신발을 들여다보았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였기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진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다만 어제 우연히 통화를 들었어요. C등급 자재를 먼저 투입하고 검수 보고서는 문제없음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누가 그런 짓을? 수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성희의 이름을 직접 말해야 할지 말지. 결국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석은 급하게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연락했습니다. 성재 당장 올라와. 품질관리팀장도 같이. 전화를 끄는 진석은 한참 동안 찢어진 신발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성재가 품질관리팀장과 함께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수빈아,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말하는 듯. 성재는 수빈이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진석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진석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찢어진 신발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확인해봐.
성재가 신발을 집어들어 살펴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도 점점 경악의 빛이 번져갔습니다. 품질관리팀장은 이미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A등급 자재로 발주했는데. 전수조사에 지금 당장 모든 생산 라인, 모든 재고 하나도 빠짐없이. 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품질관리팀장이 허겁지겁 회장실을 빠져나갔어요. 성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찢어진 신발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아, 너 이걸 어떻게 알았어? 수빈은 잠시 성재와 눈을 마주쳤어요. 모든 걸 설명하기엔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오빠. 진석은 두 사람의 눈빛 교환을 지켜보다가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수빈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수빈 씨. 네. 진석은 처음으로 수빈을 향해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감탄과 인정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슈홀츠가 최고 품질만 만드는 회사라고 했지. 그 말 우리 회사 직원들도 안 해요. 근데 수빈 씨는 어떻게 그걸 알았어? 예전에 매장에서 몇 달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 슈홀츠 제품을 많이 만져봤거든요. 매장에서 일했다고. 그것만으로 이걸 알아냈다고?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빈을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보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수빈은 하지만 고성이에게 들은 통화를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달은 일단락이 되었고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썰미가 대단하네요. 솔직히 나도 못 봤을 거야. 솔직히 진석은 수빈에게 감탄했습니다. 예전 매장에서의 영업력까지 보았다면 더욱 감탄했겠죠. 내가 수빈 씨에게 오해를 했었나 봅니다. 아까 내가 무례한 말을 많이 했어요. 돈 때문이냐? 원하는 게 뭐냐? 그런 말들. 진석의 목소리는 아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위압적이던 태도는 사라지고 진심 어린 사과의 톤이 느껴졌어요. 사과드립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수빈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도 갑자기 신발을 들고 들어와서 그랬으니까요. 놀라셨을 거예요. 수빈 씨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으면 정말 든든하겠군. 어떤가? 성재가 옆에서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수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입사할 생각은 없어요. 왜? 저는 제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회장님, 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 회장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성재 오빠랑 헤어지라고 하셨던 거요. 그래. 이제 성재 오빠와 만남을 정식으로 허락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진석은 수빈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당당하면서도 간절한 그 눈빛.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모시기겠다는 듯이 크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번도 협상에서 밀려본 적 없는 진석이었지만 이번 협상만큼은 완벽한 패배에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인정하지. 수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성재 오빠, 나중에 연락해. 수빈이 회장실을 나서자 진석은 한참 동안 그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어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수빈이 괜찮아요?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정도면 나쁘지 않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그 순간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어요. 슈홀츠 본사 건물을 나선 수빈은 차가운 겨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는데 그것이 안도감인지 승리감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해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성희 앞에서 주눅 들어 있던 자신이 오늘은 박진석 회장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수빈은 건물 앞 벤치에 잠시 걸터 앉아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어제 저장해 둔 번호에서 손가락이 멈추었어요. 성재 어머니. 수빈은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 이수빈이에요. 수빈 씨, 무슨 일이죠? 방금 회장님 만나고 왔어요. 성희의 숨소리가 살짝 거칠어지는 것이 수빈의 귀에 들렸습니다. 수빈은 그 반응을 즐기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어젯밤 회장님께 저에 대해 말씀하셨다면서요? 덕분에 오늘 직접 만나 뵙게 됐네요. 그래서 마음의 정리가 다 됐으니 이제 위자료나 달라고 전화했나요? 성희의 목소리에 미세한 긴장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빈은 속으로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저희 교제 허락해 주셨어요. 뭐, 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수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 제가 귀가 좀 밝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어제 카페 앞에서 어머니 통화하셨잖아요. 하필 그날 제가 그 통화를 듣게 됐지 뭐예요. 전화 너머로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충격 흡수 프레임 부품 있잖아요. CG등급 자재를 먼저 투입하고 검수 보고서는 문제없음으로 처리하라고 하신 거요. 다 말씀드리니 회장님 표정이 볼만하던데요. 내가. 성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수빈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한테 그런 지시를 하셨는지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아직은? 네, 아직은요. 앞으로도 말씀드릴 생각 없어요. 어머니가 저희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면요. 만약 어머니가 앞으로도 저랑 성재 오빠 사이에 끼어드시려고 한다면요. 제가 어떻게 마음을 돌려서 회장님 귀에 들어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전화 너머로 성희가 숨을 깊이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어요. 이제 저희 집에 허락받으러 가는 일만 남았네요. 지역 오빠에게요. 경악하는 성희의 단말마만 남기고 수빈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성희의 머릿속에서 한우진의 간이식 노출에 대한 불길한 그물망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허락받으러 가는 일만 남았다. 수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희 집, 수빈의 집, 이 지역의 집. 성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 지역.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경보음처럼 울렸어요. 수빈의 오빠, 은호와 함께 일하는 그 남자. 은호가 간 이식 수술을 한 것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빠르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수빈이 이 지역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한다면, 만약 이 지역이 성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한다면, 만약 그 과정에서 은호와 우진의 관계가 비밀리에 진행했던 간 이식 수술이 드러난다면, 성희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수빈, 그 당돌한 애가. 박진석이 알면 안 돼. 절대로. 성희는 중얼거렸어요. 우진의 간 이식 수술, 은호가 우진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 그것이 진석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수빈과의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어요. 성희는 창밖으로 어둑해져 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눈동자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독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동시에 그 깊은 곳에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두려움의 그림자가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사냥꾼은 사냥감이 되기도 합니다. 신분 차이라는 높은 벽을 실력과 당당함으로 정면 돌파한 수빈의 활약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의 인정을 받아내며 승기를 잡은 수빈과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며
이지혁이라는 이름 앞에 떨기 시작한 성이 은호와 우진의 간 20 비밀까지 얽혀 있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수빈은 성재와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